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거의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문고 뉴스에서 저보다 조금 빨리 하기는 했더군요. 그 다음에 양평 지역신문에서 좀 거론을 하긴 했던데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나름 좀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세게 밀어붙였으면 이렇게 뒷심을 좀 발휘해 가지고 쭉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김건희 고속도로야말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진짜 핵심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 이를 가눌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 원희룡이 갑자기 뭐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 뭐 가짜뉴스 운운하는 이후에 오히려 수세에 빠져 있는데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원희룡이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들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정말 조금만 돌아보면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만한 뻔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모른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꼭꼭 집어서 말 그대로 원희룡이 그렇게 말하는 장관직은 물론 정치적 생명까지 건넸는데 그 정치적 생명 이번에 좀 끊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출입로 톨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은 쓸 수 없는 도로라는 둥 운운하는데 그 개소리 있잖아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남양평 IC라는 게 버젓이 있는데 왜 IC 톨게이트가 없다는 건가요? 참 그런 말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맞받아치는 사람조차 없는지. 자,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일가 땅 바로 옆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 신설된다는 소식을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어떤 곳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장용진 TV의 단독입니다. 김건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 거기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 생깁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은 강상휴게소 혹은 양평휴게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양평휴게소가 현재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말고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제2영동 고속도로라고 하죠. 제2영동 고속도로에 양평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 양평휴게소 말고 추가로 생기는 양평휴게소, 이걸 강상휴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상휴게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상휴게소가 생깁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건희 일가 땅 옆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 생긴다입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화가 나요. 제가 앞으로는 좀 이제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언성을 높이는 건 좀 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걸 누가 좀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보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제가 볼 때 좀 사이비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그들하고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수인 대로 화가 나더라도 조금 톤을 낮추려고 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조근조근 욕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좀 톤을 낮추고 싶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꾹꾹 참고 있습니다만
이거 정말 국민들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국고를 탈탈 털어먹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일가들이 과연 해야 할 짓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권력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자, 김건희 일가 땅 옆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신설된다. 이것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자, 여기 위에 쪽 노선이 소위 말하는 원래 구간이었고요. 이 밑에 쪽 노선이 김건희의 집을 지나가는 일가 땅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변경된 구간이죠. 원래는 이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바뀐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양평 분기점으로 이어지는데 이 양평 분기점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죠. 지금 언론에서는 이 양평 분기점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다는 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안하고요. 그 매일경제에서는 진출입로가 없어서 양평 군민들은 쓸 수 없는 도로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바보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뒤져보면 바로 그 옆에 남양평 톨게이트가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당장 지금 국민들이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바로 이 종점 부근, 양평 분기점 부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더라. 특히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번지 일대, 1002번지, 1000번지, 1018번지 등 여기 한 15필지 정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 땅 옆을 지나간다. 거의 500m 정도라고 봐도 가까운 곳은 500m예요. 먼 곳은 한 1km 정도 되고요. 자, 이곳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 부분은 노선이 원래는 이쪽이 김건희 일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김건희 일가의 또 토지로부터 약 한 7, 8km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김건희 땅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졌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남양평 IC. 예. 여기가 남양평 톨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뻔히 이렇게 남양평 IC가 있는데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자들이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안 했다면은 얘네들은 직무유기고요. 취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런 기사를 냈다면 이거는 사악한 거죠. 사악하든 직무유기든 언론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해요. 아니, 그런 엉터리 보도가 나오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웃기지 마. 바로 옆에 남양평 IC가 있는데 뭐 없다라고 개소리야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보면서 속이 터지고 천불 나는데 이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 내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가지고 이슈화를 하지 먼저 나서서 이슈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희룡같이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이 바보짓이잖아요. 근데 이 바보짓을 뻔히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우리가 계속 수박이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저들을 더 이상
민주당 내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을 해야지 왜 안전빵으로 가려고 합니까? 언론에서 먼저 제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으면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뺨을 쥐한테 갈려버리고 싶은데 진짜. 여하튼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더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논란이 되니까 지금 원희룡이가 이랬습니다. 장관직을 건다면서 노선을 백지화한대. 그러면서 오히려 가짜 뉴스니까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왜 가짜 뉴스예요?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땅 옆을 지나가는 건 맞고 김건희 땅 옆에는 고속도로도 있고 톨게이트도 있고 심지어 오늘 제가 설명할 휴게소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머지않은 곳에 또 다른 고속도로 노선이 신설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또 하나 놓여져요. 즉 김건희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언론도 민주당도 자 그러니까 이 원희룡의 이런 헛소리에 이 개소리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프레임 어쩌고 하는데 프레임이 아니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무능입니다. 그 무능의 핵심 부위에 있는 사람은 소위 우리가 늘 말하는 수박들인 거죠. 낙엽인 거죠. 이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소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꺼낸 얘기를 우리는 받아서 안전빵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하느냐고. 참. 그러려면 그냥 그 동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7급, 9급 공무원이나 하시라고 왜 국회의원을 하시느냐 말이야. 참 속에 천불이 납니다. 여하튼 자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나오니까 고속도로를 백지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지화하면은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지화 하더라도 고속도로 노선 하나를 백지화 하더라도 김건희 일가는 엄청난 이익을 받아 챙길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 고속도로 노선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까이 거 없어도 돼. 이미 우리는 챙길 거 다 챙겼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화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도대체 그렇다면 김건희 일가가 지금 현재 추가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익은 어떤 걸까요? 아니, 이 고속도로 노선이 백지화 되더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 여기가 기존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나는 이른바 양평 분기점 설계도입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요. 이 한쪽 끝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지르면서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이 노란 점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가 김건희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두 곳이 만나는 데가 양평 JC이고요. 그 양평 JC 밑에 양평 IC, 소위 말해서 톨게이트 진출입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원희룡 때문이에요. 원희룡이 뭐라 그랬냐면 진출입로와 분기점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가짜뉴스 운운하는데 진짜 그 입을 진짜 찢어 놓든지 아니면 공업용 미싱으로 이제 오바로크를 치든지 해야지. 보시다시피 여기 남양평 IC가 버젓이 있죠. 남양평 톨게이트입니다. 나들목이라고 하죠. 진출입로라고도 하고요. 있죠. 양평 분기점에서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자 어쨌거나
여기에 네모로 빗금을 그어 놓은 것이 최은순 일가가 소유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남양평 IC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 위성사진에 보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남양평 IC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남양평 IC 옆에 지도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무언가가 새로 생깁니다. 최은순 일가 소유의 땅에서 이 남양평 IC까지는 약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은순 일가 땅에서 양평 분기점까지는 약 700m가 되고요. 고속도로로 하자면 가장 가까운 곳이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되게 가까워. 엄청 가까워. 위성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성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위성사진은 바로 남양평 톨게이트, 남양평 나들목 진출입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로가 쭉 보이고요. 입체교차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곡선이 쭉 보이죠. 자, 근데 그 곡선 옆에 널찍한 땅이 하나 있네 보이네요. 되게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뭘까요? 네, 여기가 바로 남양평 IC에 붙어 있는 양평휴게소, 강상휴게소 자리입니다. 지금 이미 부지 조성 끝났고요. 진출입로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진출입로가 보이시죠? 예, 이 널찍하게 평평하게 닦여 있는 마치 비행기 활주로 공항 주기장처럼 보이는 이 널찍한 부지에 진출입로가 이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예,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다? 양평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휴게소. 제가 지금부터 강상휴게소라고 설명을 드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여기가 중부내륙고속도로고요. 이 중부내륙고속도로고요. 이리로 나가면 양평 시내입니다. 이래서 이게 남양평 IC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널찍한 터가 하나 닦여져 있죠. 기초공사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입로가 있고요. 여기 또 진출로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로타리 시설도 있어요. 이 로타리가 있어요. 이게 회전교차로라고 하죠. 회전교차로도 여기가 있네요. 자, 다 있습니다. 진출입로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마을로 바로 빠지는 도로가 길이 이렇게 골목길 같은 게 하나 또 놓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뭐 개구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직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로, 뭐 출입문 정도라고 하겠죠. 이 자리가 바로 양평휴게소, 강상휴게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광주에서 원주까지 가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 제2 영동고속도로에 양평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양평휴게소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강상휴게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상휴게소가 놓여집니다. 자, 이 강상휴게소는 남양평 IC, 남양평 나들목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자, 이미 이것만으로도 김건희 일가는 상당히 경제적 이익을 볼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큰 영향을 본다기보다 여기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드나드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땅값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원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내고 참 고생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뻥 뚫리더니 고속도로 바로 옆이 돼버렸네. 아싸, 이것만 해도 상당히 이익인데. 자, 바로 그 옆에 남양평 IC가 생깁니다. 어이구, 우리 집에서 바로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네. 야, 땅값 오르겠다. 자, 그런데 고속도로 하나 더 생겨. 심지어 내 땅 바로 옆을 지나가. 500m 옆을 지나가. 고속도로에서 500m 지청이잖아. 바로 옆이잖아요. 그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00m를 지나가. 그리고 그게 남양평 IC로 바로 이어져.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 강남까지 20분이면 들어가요. 야, 정말 대박 났네.
그런데 그것 말고 수도권 제2순환선이 또 그 근처에 또 생긴다. 야, 이거는 내 집, 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휴게소까지 생기네? 그렇다면은 차량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모인다는 거죠. 차와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김건희, 야, 이번에 돈 벌겠네, 야, 대박 났네 라고 할 것인데, 알려지지 않은 땅이 또 있더라. 지금 현재 확인된 양평휴게소, 그러니까 강상휴게소는요, 강상면 병산리 722번지 일대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토지, 그러니까 1002번지,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 땅과는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강상휴게소는요, 준공 단계입니다. 9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을 할 거래. 2달 뒤에 영업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성 사진으로 보자면 건물이 안 보이는데, 현재는 이제 건물 공사가 이미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여튼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추가로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빨갛게 칠해놓은 데가 양평휴게소 자리예요. 며칠 전 JTBC 보도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더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 부동산 회사 땅 7,842제곱미터. 우리나라 그 단위로 하면은 2,300여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디죠? 이 땅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땅은요, 추가로 발견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병산리 마을회관 부근 578번지 일대로 약 2,300여 평입니다. 자, 이 땅은요, 어디쯤이냐?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병산리 마을회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병산리 마을회관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병산리 마을회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죠. 소위 말하는 김건희 고속도로는 1위로 이어질 겁니다. 1위로. 자, 여기가 남양평 IC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평휴게소입니다. 강상휴게소. 여기가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이에요. 이게 1002번지 일대고요. 여기가 병산리 마을회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기게 돼 있는 김건희 고속도로가 1위로 이어지고요. 여기가 남양평 IC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양평 IC 바로 옆에 휴게소가 하나 생긴다고 했죠. 자, 여기가 바로 강상휴게소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견된 JTBC가 찾아낸 그 땅은 어디 있느냐? 여기입니다. 마을회관 바로 옆이죠. 자, 강상휴게소에서 해보니까 한 500m 나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일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02번지 일대로 하니까 약 700m 정도 돼요. 여기에 2,000평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강상휴게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여기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은 이 병산리 마을회관 주변에 이 추가로 발견된 토지는요, 직접적인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직접 영향대권에 들어갑니다. 바로 옆이잖아. 진짜 바로 옆이잖아. 자, 이 토지가
값이 오르는 거는요. 바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강상 휴게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 1002번지 땅은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겠죠. 기존에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자, 그런데 이 땅은 이 새로 발견된, 추가 발견된 토지 여기는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는 상관없이 강상 휴게소만 생기면 경제적인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자, 강상 휴게소가 생기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건 너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요? 어떻게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도 생기고 휴게소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죠? 그 생전에 없던 이게 무슨 조화죠? 여러분 이 조화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지도만 봐도 여러분 그냥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이 추가로 발견된 이 토지는 바로 강상 휴게소가 생기면 바로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게 2,000평이나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은 어떤 언론에서는 2,000평이 아니라 한 4,000평 정도로 더 땅이 넓다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 여하튼 뭐 논았습니다. 우리가 뭐 시쳇말로 논았다고 얘기하죠. 이 정도면 논한 거죠. 그죠?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하나 새로 놓고 휴게소까지 하나 새로 만들고 그 땅이 전부 다 어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땅 옆에 놓여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정치 생명을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옆에 김건희 일가의 토지가 있죠. 이 주변에 남양평 IC가 하나 있고요. 조금 위쪽에 양평 IC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모습이었어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조안 IC가 하나 생깁니다. 이 조안 IC가 생기면서 상당히 이 주변 이 도로가 좀 도로 주변이 상당히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이 조안 IC는요. 6번 경강국도랑 이어지면서 서울 강북 강변도로랑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요. 이 조안 IC를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린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생기죠. 원래는 남양평 IC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평 IC와 조안 IC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점선으로 칠해져 있는 원래 노선대로 갈 예정이었는데 올해 5월에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남양평 IC로 가게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흰색으로 놓여지는 이 도로, 이게 바로 수도권 제2순환선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선은요, 이른바 강상 IC라고 또 다른 분기점이 하나 생겨요. 남양평 IC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김건희 일가는 상당히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지가 상승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겠죠. 자, 내년에, 아니 올 하반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안 IC에서 화도 IC까지 추가로 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연장 구간이죠.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 구간입니다. 화도 IC까지 이어지면 바로 이것은 경춘고속도로랑 직통으로 이어집니다. 경춘고속도로, 바로 강남으로 이어지죠. 올림픽대로랑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수준만 보더라도요, 강남까지 가는 것이 엄청 유리해요. 진짜 지금 양 고속도로 이거 없어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지금도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지화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강상휴게소가 또 하나 생기네요. 그 강상휴게소 생기는 바로 그 위쪽에 뭐가 있다? 추가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경제적 이득, 지가 상승 기대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야말로 지가 상승, 특히 추가로 발견된 저 토지는요, 지가 상승을 정면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입지상이 너무 좋아요. 여기 강상휴게소 진출입로랑 바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옆이에요. 진출입로랑 바로 이어져 있다니까. 자, 그러니 여기에 고속도로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거지. 까짓 거 없어져도 돼. 없어져 봐.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나마도 백지화 또 안 한다네. 갑자기 또 바뀐다네. 백지화 안 한다네. 이거 참,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원래 노선대로 가더라도요, 김건희는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데예요, 여기가. 근데 굳이 바득바득 욕심을 내서 자기 땅 옆으로 끌고 온 이유를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공무원이 그냥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평군에서 요청해서 생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평군에서 요청해서 된 것이라면 양평군이 대놓고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도로를 바꿔준 거죠. 그리고 양평군과 국토부가 서로 짝짝쿵 서로 딱 합을 맞춰 놓고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열받는데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조한 IC라고 했죠. 이 조한 IC가 지금도 6번 경강국도를 통해서 강북강변도로랑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조한 IC 옆에 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이 아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입니다. 과거 최은순 씨가 운영했던 러브호텔이 있는 곳이에요. 현재는 이곳이 요양병원이 되어 있죠. 요양원입니다. 현재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김건희 씨의 큰아들, 최은순 씨의 큰아들, 김건희 씨의 오빠입니다. 헷갈렸네. 최은순의 큰아들, 김건희의 큰오빠가 바로 이 러브호텔을 요양원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김건희 씨 오빠의 집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이 함께 있습니다. 꽤 넓어요. 이것도 한 대여섯 필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디 보도는 보니까 9필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대여섯 필지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도 꽤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역시 조한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됐죠. 정말 대단들 하네요. 정말 대단들 하다 이 말밖에 제가 어떻게 달리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해먹을 수도 있군요. 마치 국책 사업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옆으로 도로 하나 놓아줘, 그러면 돼, 그거면 돼,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임입니다. 이게 바로 배임이에요. 배임. 전형적인 배임이에요.
직권남용 아니라 직권남용 가기 전에 배임입니다. 배임. 자기 장모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국가나 국민한테 손해를 끼친, 피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안이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김건희, 최은수는 고속도로가 새로 놓여질 만한 곳에 어떻게 김건희, 최은순이 땅을 사면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질까?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자가 정보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개발 정보를 흘려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쪽집게로 꼭꼭 찝듯이 새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곳마다 맞춰서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죠? 한번 볼게요. 이 노란 선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점 찍힌 바로 이곳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일가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2번지 일대죠. 그리고 이 옆이 지금 여기가 아까 강상휴게소 옆에 있다는 바로 그 땅입니다. 자, 고속도로를 끼고 있죠. 그 외에 양평시 내에 또 땅이 있습니다. 역시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입니다.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이어지는 국도변에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지금 현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끝자락 종점 부근에 여기에 옛날 러브호텔, 지금 요양원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쩜 이렇게 고속도로를 끼고 토지를 살 수 있을까요? 마치 고속도로를 끼고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타운, 최은순 타운, 김건희 타운이 형성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게다가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연장 노선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여기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수도권 제2순환선, 이게 화면 제일 밑에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수도권 제2순환선입니다. 정말 거미줄 같네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국도 라인은 뺐습니다. 국도 라인까지 포함하면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로 상황을 보면은, 이 토지 보유 상황을 보면은요, 노선 하나 없어져도 뭐 크게 이익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지에 정말 금사라기 땅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지나다니는 바로 이곳에 고속도로가 모두 모여드는 이런 곳에 땅을 착착 사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어쩌면은 최은순, 김건희는요, 윤석열을 만나기 이전부터 개발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투기를 해왔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부 감찰이든 여기저기에 사법적인 처리, 사법적인 어떤 수사망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검사들을 자신들의 보호막으로 영입했던 게 아니냐, 사위로 혹은 애인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결국에 지금 이 상황, 이 거미줄처럼 얽힌 김건희 씨의 그리고 최은순 씨의 이 부동산 보유 현황은 내부자의 정보 유출과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검찰 권력의 합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식은 들어도 열받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